화장실로 들어가서 샤워기 물을 네. 틀어놓고 대피한 일도 있었어요. 네. 골든 타임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골든 액션이다라고 예. 하는데 지금 이게 이 여성한테는 가장 큰 골든 액션이었습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오늘 안전토크에서는 기술사이자 공학 박사이신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모시고 이 사고의 시사점들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부천 화재를 놓고 화재 원인이 뭐였는지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처들은 적절했는지 네. 다양한 지금 조사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모든 화재가 그렇겠지만 사실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한 화재였을 텐데 네. 아쉬운 대목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굉장히 이제 그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7명이 사망했고 이 사망자들이 즉시 대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 연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대피를 못했었고 지금 아마 시간 테이블이 좀 나오겠습니다마는 7시 31분에 투숙객이 입실을 해요. 7시 31분에. 31분이요. 네. 예. 그래서 2분 후에 투숙객이 방 안에 들어가면서 벽골이 에어컨 있죠. 네네. 여기서 뭐 연기가 나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나와요. 나오면서 프론트에 가서 방호실을 바꿔주라고 합니다. 네. 뭔가 거기에 이상함이 이제 감지됐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시작이 되죠. 그 사이에 7시 37분에 4분 7초 정도 되면은 이제 복도에 연기가 퍼지기 시작하거든요. 아, 언제로부터 4분 7초 후인 건가요? 33분에 퇴실을 하죠. 아, 예. 다시 거기서 4분 뒤에 7시 37분 7초가 되죠. 네. 복도에 연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지금 화재가 났었냐면 벽걸이 에어컨 누전 있죠. 네. 여기서 지금 발화가 추정이 됩니다. 근데 4분 만에 지금 복도에 연기가 퍼지기 시작해요. 아, 순식간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4분 동안에는 이 810호 있던 사람이 프론트에 가서 호실을 바꿔주라 하는 그 시간입니다. 네. 거기서 다시 2분이 지나면서 침대, 소파, 카펫, 인화 연기가 지금 유독성 가스까지가 복도에 지금 퍼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지금 810호 손님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이때 문을 열어놓고 나옵니다. 문을 열어놓고 나오니까 안에 있던 침대가 불이 타고 카페, 소파가 불이 타면서 연기가 이제 밖으로 나와버리죠. 네. 그래서 이제 소방대원이 3분 40초 이내에 도착을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도착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어떤 행동들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가 없는데 지금 9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이제 네. 보통 불이 나면은 스프링클러라고 천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것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물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네. 이제 설치가 돼 있어야 하는데 네. 이 경우에는 설치가 되지 않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무화가 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건물이 설치된 지가 2003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7년 이후부터는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가 스프링클러 하라는데 우리가 영어로 스프링클 하면 이렇게 네. 물을 쫙 뿌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잔디밭에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잔디 그렇죠. 물 주는 거. 자동으로 물 주는. 네, 예. 이것도 스프링클러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땅에 있고 이제 불이 났을 때 천장에 있는 이제 스프링클러가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2017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은 2003년이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하지 안 해도 지금 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2017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에만 의무화됐다는 것은 사실 설치되지 않은 건물들이 훨씬 더 많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 이전에 설치된 건물, 그러니까 5년 전에, 네. 지금 2024년이지 않습니까? 5, 6년 전에 설치된 건물들은 대부분 안 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아마 60, 70%가 지금 설치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어느 그 호텔이나 어느 숙박업소에 지금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이런 대책을 좀 세운다고 하는데 좀 현실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들의 얘기도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사망자 가운데 2명은 에어매트로 떨어졌는데 이후에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한 네. 분은 뭐 에어매트가 뒤집혔다고 하고 네. 또 다른 분은 뒤집힌 이후에 바닥에 이제 몸이 닿았던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어매트나 뭐 왕강기나 여러 가지가 우리가 피난 기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피난 기구들이 그 마지막에 탈출 수단이지
안전이 보장됐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매트 같은 경우도 지금 사고가 났었는데 에어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치를 평평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평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번에 설치된 위치가 경사면이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에어매트가 126kg이거든요. 굉장히 무겁죠. 그럼에도 또 떨어질 때 가장자리에 떨어졌어요. 첫 번째 여성이. 그러다 보니까는 126kg이 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126g이 어떻게 해서 저기 넘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니까는 지금 7층에서 보면은 우리가 21m로 봅니다. 네. 지금 보통 3m 정도 되거든요. 한 층이. 그래서 7m에 지금 질량이 무게가 60kg인 사람이 높이 21m에서 땅으로 떨어졌을 때 얼마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고 계산을 해보니 네. 지금 1200kg까지 아, 이 물건을 1m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80kg가 힘이.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에어매트가 126kg이거든요. 약 10개를 1m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한 사람 위해서 그만큼 힘이 큰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고 가장자리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평평한 곳이더라도 뒤집어지기 굉장히 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어떤 매뉴얼이 없을까요? 에어매트를 어떤 곳에 설치해야 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도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은 이 사용 방법들은 이제 있는데 네. 정부의 소방대원들이 소방청에서 균일하게 사용하는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매뉴얼은 지금 비치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부실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건 최후의 이제 기구로 사용돼야 한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용돼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층수가 높을수록 에어매트를 이용하는 게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딱 그 네. 에어매트에 정확하게 착지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연습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예. 교육 훈련하기도. 그래서 본인이 떨어지더라도 가장 중앙에 떨어지는 게 좋은데 떨어지는 위치 같은 게 지금 낙하 지점을 찾기가 어렵고요. 또 특히 이제 낙하 지점을 잘 선정을 해서 소방대원들이 중앙에 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이번에 또 밤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낙하 지점을 찾기가 좀 어려웠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어매트가 경사졌었다라고 한다면 가운데 떨어졌어도 아마 튀어나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그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에어매트에서 떨어진 투숙객들이 이제 7층에서 떨어진 것이었는데 같은 7층에서 어떤 투숙객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매트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샤워기 물을 네. 틀어놓고 대피한 일도 있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저는 적절했다고 이제 보시는지. 제가 그 가끔 하는 게 그렇거든요. 골든 타임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골든 액션이다라고 예. 하는데 지금 이게 이 여성한테는 가장 큰 골든 액션이었습니다. 근데 골든 타임을 잘 지켰었던 소방대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방대 신고하고 4분 이내에 도착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요. 예. 골든 타임을 지켰어요. 근데 그 다음에 소방대원의 골든 액션이 부족했던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에어매트 까면서 불충분하지 않는 평행도가 낮지 않는 곳에 설치했거나 아니면 또 위치 선정이 잘못됐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의 이제 골든 액션이 좀 미흡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밖에 문을 여니까 연기가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죠. 또 밖으로 나가려고 이제 대피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에도 연기가 꽉 차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계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문을 닫히도록 돼 있어요. 네. 그 방화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불이 나면 계단으로만 가면 가장 안전한 곳인데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연기가 그걸로 가득 차기 때문에 계단으로 가버리면 이제 감옥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계단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연기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성이 하는 이제 궁리가 뭐냐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서 이제 수건이나 화장지 같은 경우로 이제 문을 막고 네, 물로 또 문틈을 이렇게 막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에 의해서 이제 뭐 수막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밖으로 물이 나지 않았었는데 또 이 여성의 가장 또 좋은 그 행동들이 뭐 있었냐면 골든 액션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화장실에 전화를 합니다. 특히 가족과 112 대원에게. 네.
그래서 112 대원이 침착하게 또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본인의 위치를 알려서 그렇죠. 나중에 구조에도 도움이 됐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번에 그 화제 난 어떤 그 골든 액션 우리가 좀 배우고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도움이 될 부분들이 화장실로 대피해서 화장실 행동 활동들이 가장 어떤 모범 사례이지 않았냐라는 그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 화장실로 무조건 대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화장실의 구조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오래돼가지고 문틈이 너무 크다할지 네. 아니면은 또 화장실 또 문이 이렇게 이제 불에 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옆집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내가 화장실로 가는 건 좋지만은 내 방 안에 있었을 때 화장실로 간다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제 달라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불이 나서 화장실 문이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면은 네. 윗집이나 아랫집에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네. 연결된 뭐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연기가 흡입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수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 하수관들이 어느 정도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빠지는 게 아니고 화장실이 U자형으로 돼 있습니다. 왜 U자형으로 돼 있냐면 항상 중간에 물이 고이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이 고여 있지 않으면 냄새가 배수관 타고 올라오거든요. 해충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물이 고여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가 밖으로 나간다, 아니면 연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구조상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나 이제 천장에서는 내려올 수도 네.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그 화장실로 좀 안전하게 대피되는데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지금 코로나 걸렸을 때 음압병실이라 하잖아요. 네, 네. 중환자실은 내부를 음압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염된 바이러스 공기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예. 외부에 공기는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반대 개념입니다. 네. 여기는 양압이거든요. 지금도 계단에서는 초고층 건물에서는 이렇게 양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물의 비상 계단에 문을 열어보면 바람이 싹 나온다는 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양압 계단입니다. 네. 근데 이 제도를 양압 화장실로 만드는 거예요. 비상시에만. 그러면 어떤 버튼을 누른다는 얘기죠. 만약에 전기가 오프됐다, 화재로 인해서. 그럼 자체 배터리로 하면 되거든요. 대부분 90% 이상이 연기로 질식되기 때문에 연기가 있는 어느 공간에 화장실에 연기만 들어오지 않는 시스템이면 가장 또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제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위험한 건물이나 네. 중요한 건물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차제에 이런 제도가 좀 검토해서 어떤 도입될 필요가 있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호텔 화재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있지는 않은 건물이었지만 왕관기는 다 있었습니다. 네. 이 벨트와 밧줄에 이제 몸을 의지하고 바깥으로 대피를 하는 시설들은 다 방마다 설치가 돼 있었는데 네. 이 왕관기를 통해서 구조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왕관기가 설치되어 있고 스프링클러는 이제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왕관기를 이제 위험한 시기에 타야 되겠냐 안 타야 이것도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같은 경우로 하면 왕관기가 있고 화장실을 하면 옆방이라 하면 저는 화장실에 대피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왕관기도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된 게 아니고 왕관기도 사용 연수가 있어요. 몇 년 정도 사용돼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9년, 10년입니다. 그럼 만약에 10년 넘었으면 이 왕관기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왕관기가 타고 내려가면서 정상적으로 내려가면 괜찮은데 중간에 멈출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물론 잘 돼 있는 경우는 대부분 잘 돼 있습니다만은 8층의 왕관기면은 줄이 땅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경우는 5층에서 줄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줄이 짧다. 잘못돼 네. 있어요. 이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타보기 전에는. 그래서 왕관기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있고 또 좋은 상황에서는 잘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왕관기보다도 화장실에 대피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모든 설비들이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네,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사용이 돼야 되는 문제고 그 이전에 어떤 점검이나 뭐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봐둬야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휴가철이나 이럴 때 뭐 공동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던가 할 때 네. 불이 날 수 있는 여지는 언제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그렇습니다. 점들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외부에서 숙박하러 갈 때 특히 이제 호텔 같은 경우도 처음 가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냐 안 되느냐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설치돼 스프링클러는 있다. 바로 보이죠. 네. 예. 근데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간과할 게 뭐냐면 스프링클러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불나면서 저기에서 물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스프링클러 앞에 나와 있는 거 있죠. 눈으로 보이는 거. 네. 이걸 스프링 헤드라 가거든요. 스프링클러 헤드라 가는데 이 스프링클러 헤드도 내용 연수가 있어요. 사용 연한이. 이것도 7, 8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 9년 됐다라고 하면 저기 정말 물이 나올까라는 이것도 좀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그 전기차 화재 났을 때도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 됐죠. 있었는데도. 예. 또 2년 전에 대전 현대 아울렛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었는데 이때도 스프링클러 있었는데 작동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냐고 봤더니 관리자가 수동 모드로 바꿔놨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연기나 화재, 온도가 되면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작동을 대비해서 안전관리자가 수동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신호가 받으면 내가 버튼을 누르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수동 신호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는 작동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 근데 그 시동 신호를 알고 내가 이번에 그 눌렀어요. 지금 전기차 화재 났을 네. 때. 근데 그때는 이미 전기가 오프된 상태였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수동으로 전환하냐는 얘기도 자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왜 그러냐면 백화점이나 어떤 지하 주차장에 자동으로 돼 있을 경우에 오작동이 돼버리면은 어떤 고급 물품들에 대해서 물로 젖어버리잖아요. 네. 자동차가 또 물로 인해서 파손될 것을 대비해서 수동으로 절환해 놓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대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이 지금 백화점이나 어떤 주차장에 스프링쿨러가 있다 하더라도 혹시 호텔 같은 데도 수동 모드로 바꿔놓은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검토해 봐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가장 이제 중요한데 비상 계단을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각 측면으로 비상 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시에 내가 우측에 어느 끝부분에 있겠다, 중간부분에 있겠다를 확인하고 가야 되고 거기서 문을 열어보는데 비상 계단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비상 계단을 전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불이 그렇죠. 났을 경우에. 예. 연기가 들어와 버리거든요. 예. 들어가면 더 감옥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용이 안 돼서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또 왕강기가 비치돼 있는지 네. 왕강기 설치돼 있으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볼로 왕강기도 쓸 수 있잖아요. 이것까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공동 숙박 시설을 이용할 때 뭐 대피 시설이 어디 있는지 왕강기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렇죠. 실제로 그런 화재를 경험한 생존자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그 위에 그런 것들 확인하는 습관이 생기셨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필요한 일인 것 네.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확인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뭐 비상구가 어디가 있는지, 스프링클 혹시 작동돼 있는지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낯선 위치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불이 나면 어디 대피로 다 된다 하지만 마지막 이제 보루 뭐냐면 우리가 방독면 있죠. 네. 방독면을 소지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뭐 아, 구명 빼기 이렇게 하잖아요. 예. 가져가면 그것만 끼면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보통 이게 1시간 이상은 작동되니까요. 우리가 불이 나면 보통 2, 30분 정도 되면 모든 종료가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네. 특히 이제 또 뭐 겨울이나 이런 데도 지나가는 이산화탄소, 뭐 산소 농도가 부족해서 또 사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산화탄 농도 측정기도 하나 가지고 가면 됩니다. 네. 그럼 몇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회장 가지고 다니시나요? 가지고 다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매번 역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다르십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갈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면 정말 그 사소한 그 1%의 준비가 네. 정말 그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 다중이용시설, 공동 숙박시설에서의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뭐 아파트나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집안에 있는데 바깥에 화재가 난 게 느껴졌다, 혹은 뭐 방송이 나온다. 당장 뭐부터 해야 할까요? 방 안에 있다는 걸 가정할 때. 그렇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방송이 하잖아요. 근데 예. 그 전에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불이 나면 무조건 밖으로 대피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닌 거요. 일단 밖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네. 문을 열고 보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1, 2층 같은 경우는 뛰어내릴 수가 있겠죠. 근데 뛰어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고층이니까. 그러면 대피를 해야 되는데 가장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아까 이야기한 대피 계단이거든요. 네. 근데 그 대피 계단으로 갈 수 있으면은 가서 문을 여는데 연기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 계단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가는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밑으로 1층으로 갈 것인지 옥상으로 대피를 할 것이 중요한데 옥상으로 대피했을 경우에도 또 하나지 또 관문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옥상문이 잠겨 있어요. 맞습니다. 대부분 잠겨 있죠. 네, 그래서 비상시에 열리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또 옥상문이 가다가 대피하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 있었다라고 하면 되지 않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다면 방 안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방 안에서 화장실로 대피하고 거기에서 문 틈에 수건이나 화장지를 하고 물을 뿌리면 수막 현상으로 연기가 이제 들어오지 않겠죠.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다는 얘기죠. 화장실도. 그러면은 더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어떤 농안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테이블 쫙간이라도 그 공간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뭐 몇 초라도 몇십 초라도 더 이 대피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이제 찾아야 되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 안에 우리 식구 5명이다, 3명이다라면 3개의 방독면이 있었다라고 네. 한다면 정말 필요한 순간이겠어요. 그렇죠. 그걸 끼고 그런 계단으로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냥 불에 타서 사망하는 게 아니라 질식에 연기에 의해서 질식하기 사망하는 때문에 거니까. 90% 이상이거든요. 예.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이런 준비 사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부천 화재 원인 조사부터 다양한 정밀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해 주셨지만 처음에 그 방에 투숙하려던 분께서는 어떤 냄새가 났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어서 네. 이게 정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810호에서 그 나왔던 그 투숙객이 문을 열고 딱 보니까 그 에어컨 벽걸이 쪽에서 연기가 나고 탁탁 소리가 났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어컨에서 불이 났다라고 이제 생각되는데 지금 에어컨 자체가 그렇거든요. 뜨거운 공기가 갑자기 차가운 공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습기가 좀 가장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 습기 있는가 부분이 그 습기로 인해서 우리가 전선의 피복 있죠. 피복이 굉장히 망가지거나 부식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 에어컨 화재가 좀 많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요인 때문에 그 에어컨 누전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때 불행하게도 에어컨 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침대하고 카페트, 소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인하돼서 이제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독면을 구비하고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